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벌써 코스피는요 4일째고요. 코스닥은 3일째입니다. 계속해서 패배를 맛보다 보니까 이것이 습관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착각마저 들게 되는데요. 패배의식에 마냥 젖어 있을 수는 없겠죠. 오늘 경기 다시금 짚어보면서 내일 경기 절치부심해서 준비해보는 시간 작전 타임으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설에는요 메리츠 중금증권의 이익원들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지점 분위기도 상당히 좀 많이 힘드시죠? 그렇죠. 뭐 많이 다운돼 있죠. 아무래도 그 직원들이 음주하는 네.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대화량도 많이 줄어들고, 근데 지점마다 그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게임 섹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지점이 있는 반면에 특정 지점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바이오 쪽 연구를 많이 한다. 이쪽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선전하는 쪽도 예,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섹터 대비해서 나름 네, 포트폴리오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이 대리님은 뭔가 경기 분위기 대비로는 얼굴빛이 좀 밝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저는 제약 바이오 쪽에 조금 집중돼 있다 보니까 사실 좋은데 좋은 티 못 내시는 거 아니세요?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좋지만 않아요. 네. 허 의원님은 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좋지만은 않은데요. 어떤 면에서요? 아니, 농담이고요. 네. 뭐 저희는 하지 않으니까 일단 뭐 시장 분위기가 뭐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심리는 안 좋은 것 같고요. 일부 종목만 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기 때문에 좀뭐 어려운 장세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선수들은 어떨까요? 점수를 낸 선수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좀 힘들었는데요. 오늘 라인업도 고심 끝에 선정을 해봤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1번 타자입니다. 최근에 연일 등판합니다. 한미약품이 타선의 문을 열었고요. 2번은 아비코전자, 3번 네이처셀, 4번은 코롱생명과학입니다. 5번 타자 삼성중공업, 6번은 두산중공업, 7번 컴투스, 8번 현대상성과 9번 현대리바트로 구성해봤습니다. 오늘은 한 3명의 선수 다소 좀 부진했습니다. 한미약품 1번 타자부터가 다소 좀 삐끗했고요. 그리고 컴투스, 현대리바트 이렇게 부진한 성적을 거뒀고 반면에 네이처셀이 두 자릿수의 성적을 좀 거두고 나머지 선수들 좀 출루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은 좀 성적이 좀 그렇죠. 좀 어떠세요, 오늘 라인업? 먼저 그 오늘장 선수 라인업을 보시면 그 사실 딱히 눈에 띄는 그런 선수는 없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아무래도 시장에 비해서 잘했다. 뭐 이 정도고 시장에 비해서 잘 하는데 충분히 이 시장이 나아진다라면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선수들로 좀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번을 두는 이유가 오늘 이렇게 빠졌다고 하지만 일각에서는 재료 소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재료 소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친구 라이센스 아웃이 재료 소멸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 한미약품의 중점은 뭐냐면 이 친구들의 컨텀 프로젝트 거기 이제 R&D 비용이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이 친구들 이렇게 글로벌 신약을 낼 만큼 역량을 끌어올렸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재료 소멸로 인해서 뭐 이격이 어느 정도 그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여집니다. 네. 허 의원님은 좀 라인업 중에서 뭐 눈에 띄는 선수라든지 전반적인 평가해 주시죠. 조금 기침 나오니까 약 먹어야 되겠는데요. 약먹 한미약품. 네. 기침이 오늘 방송하는데 기침을 되게 다들 많이 하시네요. 예전부터 확실히 공기가 안 좋아졌나 봐요. 인간들은 약해지고 밖에 길거리 돌아다녀도 기운은 악해지고 막 이러면서 약은 많이 팔리고 막 이럴 것 같지 않으세요? 왠지? 그래서 제약주가 되잖아요, 보니까. 오늘 라인업이요. 예. 뭐 다 뭐 제약주네요. 그리고 오래 살아서 그런다고요? 네. 자, 그리고 빠지는 쪽은 보면 뭐 컴투스랑 현대리바트는 좀 억울한 것 같아요. 컴투스 왜 이렇게 빠져야 되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밀린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실적 때문이라고 그러던데요. 또 잘 나왔잖아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 현대리바트요? 네. 현대리바트도 이 정도까지 팔아야 될 정도로 실적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주 그냥 종목을 거지를 만들었는데 아주 20%를 빼놨는데요. 하여튼 좀 억울했던 종목들도 오늘 시황 따라서 여럿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후발 타선에 좀 많이 들어온 것 같네요. 네. 오늘 그러면은 어떤 선수부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이 대리님? 네, 첫 번째 선수 네이처셀 살펴보겠는데요.
그래도 오늘 장 초반에 뭐 대부분 종목들이 파란색이었어요. 그쵸. 근데 유일하게 그 빨간색 종목이었거든요. 강세를 보이면서. 먼저 오늘 나온 그 이슈는요, 충칭 면세점과 최종 입점 계약을 했었죠. 이 부분이, 원래 그 줄기세포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그 중국과 조인트 벤처를 이제 조인트를 해서 이제 바이오스타, 그러니까 피부 재생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뭐, 연고인가요? 연고? 제약 화장품 그 센터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네. 그 치료하는 건가요, 그럼? 치료? 치료라기보다는 미용? 어떻게 보면 그렇죠. 미용샵 미용 쪽. 예, 그런 개념을 미용 보시면 쪽. 되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올 상반기에 뭐 산성 LLS 같은 뭐 이런 그 그림이 있으니까 네. 여기다가 뭐 중국이다. 그리고 조인트를 했다라는 거에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이슈를 많이 제공해주고 있고요. 지금 시장에서 화두가 그건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실적을 보여주거나 아무리 좋은 이슈를 보여주더라도 오케이 그 다음은 뭐 다음은 뭐가 있어야지 주가를 더 보내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그 이슈가 있더라도 다음이 없으면은 주가가 빠지기 마련인데 이 친구들은 이제 이 충칭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에 지속적으로 거점을 확대할 거라고 지금 언론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뭐 4개 이상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충분히 그 먹힐 것 같고요. 중국인들이 최근에 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부 그 보톡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네, 스토리상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이처 리퍼블릭인가 거기랑 상관없는 회사인 거죠? 그렇죠. 그쪽하고는 상관. 사명을 이렇게 비슷하게 적어. 이번에는 허 의원님 관심사 보겠습니다. 네, 저 현대 리바트입니다. 네. 오늘 어떻게 가장 좀 억울한 선수. 예. 그럼 뭐 변명을 대신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아니, 측면에서 좀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하루에 뭐 실적이 조금 덜 나왔다고 저렇게까지 밀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왔나요? 그냥 조금 덜 나왔어요. 컨센 대비 한 15% 정도 덜 나온 거죠? 아 그럼 그렇게 또 말하니까 또 되게 커 보이네요. 근데 그 금액 기준으로는 네. 뭐 작년보다 잘한 것도 맞고 근데 일단 뭐 건설 경기 약간 좀 우려스럽다 이런 쪽이 묻어가는 것 같고요. 네. 건설 경기가 안 좋아도 집에 뭐 가구 들어놓고 하는 건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심리적으로 되게 건설하고 건자재가 좀 많이 맞아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뭐 중소업체들 뭐 건설사들 뭐 구조조정 그러니까 뭐 쳐낼 거 쳐낸다 뭐 이런 네네. 이슈가 약간은 좀 심리적으로 이쪽이 다 안 좋았더라고요. 건자재나 맞아요. 뭐 이쪽 네. 섹터들이 그래서 좀 그런 탓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시황에 대한 탓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금리 움직인다고 하니까 건설하고 뭐 증권주들 좀 안 좋았던 부분까지 영향을 줬던 것 같고 실적으로만 보면 좀 너무 개인적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오늘 또 거래도 또 많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거래가 뭐 빠지면서 늘어난 거래는 안 좋다고는 하는데 네. 주가 큰 흐름으로 봐서는 주가가 밀리면서 거래 뭉치가 늘었기 때문에 한번 좀 볼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대리님은 과도하다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적당한 수준의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이라고 보세요? 저는 다소 이제 반대의 의견인데요. 재밌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그 현대 리바트 정확하게 1년 전 차트를 돌려보면은 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1년 전 3분기 실적에도 똑같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한 40% 정도 하락을 했었어요. 이제 40% 정도 낮게 나왔어요. 덜 나와서. 물론 네, 네. 작년 그 당시 때 작년 대비해서는 뭐 거의 100%씩 증가했었죠. 제가 그 당시 때 현대 리바트를 굉장히 매매를 많이 하면서 그 매매를 많이 하면서 좀 억울하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3분기 때 어닝 쇼크를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계속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차트가 대부분 유사한 차트예요. 네. 근데 과연 여기서 작년 3분기처럼 이렇게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다소 보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작년 3분기 때는 어닝이 안 좋게 나왔지만 주가가 다시 이제 회복하고 돌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러니까 올해 건설 경기에 대한 어느 정도 회복 그리고 이제 그쵸. 신규 분양에 물건에 대한? 신규 네. 분양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제일 컸던 부분이 그거 같아요. 그 올해 뭐 메리스나 다른 그런 것 때문에 나라에서 어떻게 내수 살리겠다고 굉장히 이제 그 뭐 했었죠. 네. 정책이 네, 내수 정책에서 살리는 그렇죠. 예. 정책들이 그러니까 많이 나왔죠. 그 가장 이제 정책적으로 직접적으로 크게 네. 빠르게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그 수혜가 가장 컸었죠. 근데 최근에 저는 항상 이제 네이버 메인 뉴스를 보는 편인데 네. 최근에 들어서
부동산 버블 그리고 부동산 많이 하락에 나와요. 대한 네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이 맞아요.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실질적으로 올해 나오는 신규 분양보다 내년에 나오는 신규 분양이 적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컨센 대비해서 실적이 안 좋았지만 향후에 이런 건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회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제는 내년에 건설 경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주가가 판가름 날 텐데 네네. 저는 다소 조금 보수적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핫했던 그런 테마 가운데 하나가 또 건자재였는데 지금 이 현대 리바트하고요, 하츠하고 일봉 놓고 보니까 급등하기 직전 수준까지 정말 딱 중간에 놓고 접으면 될 정도로 그렇게 주가 흐름이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아마 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한창 뜨거웠을 때 좀 들어간 분들은 많이 좀 손실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건자재 섹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나요? 호 위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뭐 듣고 보니까 좀 그렇기도 한데요. 네. 저는 근데 좀 길게 봐서는 물량이 되게 있을 것 같긴 해요. 뭐라 그러지? 수요가, 교체 수요. 네. 예를 들자면.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부동산 경기 말씀 듣고 보니까 또 단기로는 세게 올라갈까? 약간 의심도 드는데 테크니컬한 부분에서는 단기로는 약간 트레이딩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선수 볼까요, 이 대리님? 네, 마지막 코오롱생명과학인데요. 네. 오늘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죠. 사실 뭐 한미약품이 어느 정도 어제 라이센스 아웃을 네,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른 2등주, 3등주들은 전부 다 아침에 큰 폭으로 빼는 그런 맞아요. 모습이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코오롱생명과학이 오늘 돌리지 못했다라면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금이 가는 쪽이 없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더라도 자금이 일부 가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거는 시장이 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이 전체 다가 무너지면서 자금이 특정 곳으로 흐른다. 그러면은 아직 시장은 살아있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코오롱생명과학이 뭐 4%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도 이제 앞으로 장에 대해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친구들도 라이센스 아웃이 굉장히 임박해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아요. 인보사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고요. 인보사가 어떤 약인가요? 유전자 치료제죠. 유전자 치료제인데, 근데 저는 지금 라이센스 아웃 이 부분보다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은 그거예요. 그 인구 노령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시총 비중에서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부분이 너무 적다. 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그 IT를 통해서 우리가 전 세계의 기술력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더 이상 제조업으로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한미약품이 보여줬죠. 5조 원짜리를요. 그쵸. 5조 원짜리. 네. 저희 센터 내에서 이런 비유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같이 팀에서 과거에 박세리 선수가 골프에서 정말 대단한 모습 그쵸. 보여줬잖아요. 광고도 나오고, 근데 네. 그 전까지는 골프계에서 한국이란 시장을 잘 몰랐어요. 불모지였죠. 예. 근데 박세리 선수가 한번 보여주고 나서 전 세계 골프계가 국내를 집중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발굴했고 이제 골프 강국이 됐죠. 그렇죠. 골프 강국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미약품이 박세리 선수라고 볼 수 있고, 맞아요. 예, 나머지 2, 3, 4등 종목 이제 하나씩 발굴되겠죠. 그러니까 한미약품이 더 이상 삼성전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네, 저는 한미약품을 한 주도 없어요. 안 가지고 있지만 네. 한미약품 응원합니다. 제2의 박세리, 제2의 김인비가, 그렇죠. 박인비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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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조만간 나올 것이다.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MVP 선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수에게 줄까요? 네, 방금 전 말씀드렸던 코오롱생명과학입니다. 네, 코롱생명과학. 오늘 사실은 초반에는 약간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확실히 저력이 있었습니다. 오늘 장 4.67% 상승하면서 199,500원에 장 마쳤고요. 거의 20만 원 근처까지 좀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일 경기 준비하려니까 마음이 뭔가 좀 무겁습니다. 어떻게 좀 포인트 잡아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크게 발목을 잡는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먼저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 부분이죠. 근데 사실 항상 그래 왔듯이 똑같은 악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때 첫 번째 파급력보다 두 번째 파급력이 굉장히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이 정도로 불안을 느낀다라는 거는 조금 과매도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그 수급적에서 지금 더 우리나라가 밀리는 이유가 이런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도 있지만 이 부분이라 보여지거든요. 그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아요. 이게 그거죠. 이제 그 연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네. 미리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주식을 30억씩, 50억씩 가지고 계신 분들이 네. 이게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루에 5억씩 던져돌라, 뭐 가격 불문하고 던져돌라 이런 오파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대부분 또 중소형주들이잖아요. 중소형주들로 이렇게 수급 쏠림이 심해지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냥 계속해서 그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사모펀드 쪽이나 이런 그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물량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이번 주면은 3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저는 지금 이제 바이오 제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조금씩이지만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되겠습니다. 네, 시장의 조정 가능성은 조금 더 열어두되 이 가운데서도 뭔가 좀 희망의 끈이 될 만한 섹터로 제약바이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도 관련된 선수들 많나요? 네, 세 명의 선수 전부 다 제약바이오. 정말요? 네. 네, 내일장 클린업 트리오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수는 펩트론이고요. 두 번째 선수는 메디톡스, 그리고 세 번째 선수는 대화제약입니다. 뭔가 좀 핫해요. 먼저 펩트론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강하던데 네. 어떤 재료에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매력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친구들의 파이프라인이 주요 파이프라인이 4개 정도, 5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유명한 게 그 전립선 쪽 이미 대웅제약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거친 이후에 매출이 100억에서 150억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2주 지속형 당뇨 개량 신약이거든요. 얼마 전에 그 한미약품이 산오피에 5조 원의 라이센스 아웃 했던 부분이 1주 지속형 당뇨거든요. 네네. 근데 이 친구들은 지금 2주 지속형 당뇨 개량 신약을 이미 국내 임상 이상이 완료가 된 상황이거든요. 통계적 유효성이 확인이 됐어요. 네네. 통계적 유효성이 확인이 됐고 임상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그 끝이 아니라 그 이제 임상에 참가한 환자들의 경과를 지켜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을 국내에서 테스트해 줄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펩트론이 이 임상 이상 그 결과를 지금 미국 쪽에 보내놓은 상황인데 네. 미국에서 오케이 이상 없다. 이상 완료라고 이제 얘기가 떨어진다라면은 3상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가 가파라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전 단계니까 기대감은 계속 유효하다고 보여지고요. 네. 사실 펩트론 같은 경우 적자 기업이에요. 적자 기업인데 기술 특례 상장을 통해서 상장됐는데 저는 그 지금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도 적자 기업이잖아요. 근데 VM202가 라이센스 아웃 됐을 때 번호로 들이는 돈 그걸 기준으로 미래 가치를 당겨서 지금 시총을 2조 5천억 주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지금 2주 그 지속형 당뇨 개량 신약이라든가 비만 치료제 그리고 뭐 그 다른 이런 파이프라인을 라이센스 아웃을 땡겨올 수만 있다라면 이 친구들도 사실 뭐 지금 밸류가 산정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충분히 네. 바이오메드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다. 똑같이 이제 연구에만 몰두하는 그런 기업이니까 그런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친구입니다. 나머지 두 선수 함께 간략하게만 좀 정리해 네, 주세요. 메디톡스 오늘 7%까지 빠지다가 그래도 장막판에 좀 그 회복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그 이번 주에 이슈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12일에 그 MSCI 지수에 이 친구들이 편입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편입된다고 하면 수급적으로 굉장히 뭐 좋은 부분이고요. 13일 실적 발표를 하는데 뭐 실적이 핫하게 증가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지금 풀캐파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실적이 뭐 확 증가되지 않겠죠. 하지만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고요. 마지막 선수 대화제약인데요. 대화제약이 그 점상 2번 기록한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밀리지도 않고 이제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데 사실 DHP 107에 대한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그냥 그 항암제를 먹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항암제를 먹는다 이게 적응증을 확대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나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위암 쪽에만 임상이 끝났지 향후에 이 부분이
정말 그 라이센스 아웃 되거나 다른 쪽으로 나간다라면은 네. 지금 1차 상승에서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린업 트리오 이렇게 꾸려봤습니다. 펩트론과 메디톡스 대화제약 내일장 눈여겨보시고요. 여러분들 힘내세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